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귀멸의 칼날이 상영되기로 하고 많은 일본 만화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거의 매일 혐한 기사를 올리고 있는 극우 주간지 데일리 신초가 신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팬들은 개봉일이 기다려져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오늘 또 두 편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한국 분위기 소개와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만화 영화 한 편 가지고 무슨 소설을 이렇게 잘 쓰는지 참 잔재주도 보통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일본은 지금 귀멸의 칼날 무한 열차편이 대히트를 치면서 거의 매일 언론에서 관련 기사로 도배를 할 정도입니다. 영화 개봉 17일 만에 관객 1200만 명 정도의 흥행 수입이 158억엔, 약 1712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일 입장 관객 수와 흥행 수입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편의 기사가 올라오면서 감동이다, 많이 울었다, 또 보고 싶다 라는 반응을 지겨울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언론사들이 이 만화 영화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일리 신초는 한국의 반응을 놀라운 망상 장문 솜씨로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래곤볼과 슬램덩크, 원피스 등 일본의 만화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어왔다면서 한국의 곳곳을 찾아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홍대 거리에는 원피스를 모티브로 한 카페 디 원피스가 있어서 일본 불매운동과 상관없이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집 토토로를 모토로 한 토토리의 숲도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왕성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귀멸의 칼날은 만화 단행본뿐 아니라 피규어와 열쇠고리, 티셔츠와 코스프레 상품 등이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인공과 여동생의 피규어는 일본 아마존에서는 16,800엔에 팔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46,900엔 가격인 한화 50만 9,800원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또 스페셜 5종 세트는 일본 아마존에서 29,800엔인데 한국에서는 76,600엔, 약 83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귀멸의 칼날 상품이 과열되면서 실제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고 싶다, 일본인 친구에게 부탁했다, 일본인들이 부럽다 라며 아우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부탁을 일일이 들어주고 거절하는 것이 힘들 정도이다 라고 하소연할 지경이라네요.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보니 데일리 신초가 더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본식 라면집에도 한국인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일본 만화 피규어로 장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 피규어는 만화방이나 술집 등에서도 손님을 끌기 위해 거의 필수적인 장식품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개봉하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한국에서 개봉되기 때문에 관련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라고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불매운동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제품과 만화 등 좋아하는 것들은 불매운동 하지 않잖아, 선택적인 불매운동이다, 일본 제품은 수준이 높다 라면서 정부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이 과대 과장, 침소봉대라고 하는 거죠. 한국을 샅샅이 뒤져서 취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 제품을 사고 싶어 안달이 났다 라는 식의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귀멸의 칼날은 아직 상영도 하지 않았는데도 전국에서 예매가 매진이 될 정도이고, 일본 만화 팬들이 애를 타게 개봉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0일에는 한국의 팬들은 한국의 반일과 불매운동이 단칼에 파괴되었다, 개봉일이 기다려져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라고 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영화의 개봉으로 숨어있던 일본의 애정과 추종이 드디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상영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국 개봉을 기다리던 팬들이 이제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다 라며 환호를 한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황당한 기사를 계속 올리던 데일리 신초가 드디어 제정신을 잃어버렸나 싶을 정도의 기사를 오늘 올렸습니다. 망상과 현실을 혼동하게 되었다는 증거 같은 기사입니다. 데일리 신초는 이렇게 좋은 이웃 국가인 일본을 공격하는 한국 정부라는 기사도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노제팬과 일본 불매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고 시인합니다. 유니클로는 전년 대비 31.3% 감소되고 아사히 맥주가 50.1% 감소하는 등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왜 좋은 이웃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일본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 계속 핍박을 받고 협박을 당하면서 항미 원조라는 말에도 끽소리를 못하느냐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고 중국은 명백한 왜곡을 하고 있는데도 왜 불매운동을 안 하느냐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일본과 중국에게는 동일하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왜곡과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거죠. 데일리 신초는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면서 중국보다 우리는 더 착하다 라는 식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화를 잘 만들어서 한국이 재미있게 잘 보고 있고 관련 상품으로 행복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이웃 국가이지 하는 논리입니다. 말인지 방귀인지 알 수 없는 헛소리네요. 데일리 신초 편집부의 양심은 얼어 죽었나 봅니다. 스스로 좋은 이웃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일본의 뉴스 사이트 하버 비즈니스는 한국에 이미 귀멸의 칼날 광팬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영화 개봉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한국의 위키리스트인 나무위키에서 오래전부터 귀멸의 칼날에 대한 자료를 모은 한국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작품의 구성과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고 지적하기도 한다고 지적합니다.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한국인들의 엄청난 애정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화 개봉일에는 폭발적인 매진이 예상된다고 길게 적었습니다. 또 일본 언론들은 해외 반응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미 매진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해외 팬들은 일본에 가고 싶다, 미국에는 언제 오는 거야 등으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멸의 칼날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확인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만화 영화 한 편으로 정신승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라야 봐줄만 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만화 영화 이야기뿐이고 전 세계가 일본에 줄을 서고 한국이 역시 일본이다 라면서 존경을 하며 일본인들을 부러워한다는 식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국에서 만화 영화가 개봉이 되면 일본 언론사 기자들이 한국에 잠입해 사진 촬영하면서 얼마나 정신승리를 하는 기사를 써댈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한국과 일본,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나라는 과거에서부터 많은 이해관계 및 전략적인 사안으로 얽혀 있었죠. 그중 일본의 침략은 시기에 상관없이 대를 이어 현재까지도 무수히 일어났고 그들이 한반도를 넘보는 야욕을 보인 사건들에 맞서는 대한민국 선조들의 헌신과 노력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의 독자적인 한국을 만들어주는 미끄럼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의 탄압과 모진 고난을 견뎌내고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열사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도움을 준 뿌리부터 애국정신으로 무장한 애국기업들도 다수 존재하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현재 한국을 지탱하는 이 토종 애국기업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한국을 사랑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애국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S입니다. GS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유통 중심의 서비스 부분 지주 회사입니다. GS의 허창수 회장의 할아버지 허준은 만주 독립운동의 자금줄 역할을 한 백산성회를 공동 설립한 인물입니다. 백산성회는 독립운동 전체 자금의 60%가량을 지원했던 것으로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영리기관으로 가장했으나 실제로 독립운동의 국내 연락 및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LG입니다. LG그룹의 창업자인 구인회 회장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1942년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줄이었던 백산성회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당할 때 당하더라도
나라를 되찾고 결의를 살리자는 구국의 청에 힘을 보태야겠다며 부산에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에게 중경 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 1만원, 현물로 쌀 500가마니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아약품입니다. 우리가 속이 안 좋을 때 먹는 가스알명수의 회사입니다. 동아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입니다. 동아약품의 초대 사장인 민강 선생은 1909년경 각계 인사 80여 명과 함께 비밀 결사대인 대동 청년단을 조직해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민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민강 선생이 있는 동아약품의 본사 서울연통부는 1920년에 상하이 임시정부의 연락책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민강 선생은 국내외 연락을 담당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활명수를 판매한 금액으로 독립자금을 조달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행정 책임자로 활약했습니다. 그 당시 50전 하던 활명수는 설렁탕 2그릇과 막걸리 1말 정도가 되는 고가의 상품이었으며 돈 대신 휴대하며 비싸게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민강 선생은 독립운동에 연루돼 2번의 옥고 끝에 숨을 거두었고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제약, 화학회사로 유일한 박사가 창업자입니다. 그는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신념으로 삼고 독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해외 한적대회의 집행위원과 미국 전략정보처 OSS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했으며 1942년에는 미국에서 항일 무장 독립군 창설을 주도하고 직접 독립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교보생명입니다. 교보생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교보생명 창업자인 신용호 선생은 1940년 베이징에 북일공사를 설립해 곡물, 유통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때 얻은 수익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19살에 전세를 하겠다고 중국으로 간 신용호 선생님은 그곳에서 이육사 선생님을 만나 독립자금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독립운동을 지지했으며 독립운동의 여파로 그의 가족은 일제 한평생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나라 잃은 시대에 목숨을 걸어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고 독립운동가들에게 금쪽같은 생명수를 지급해준 고마운 기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현재 창업주의 민족정신을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S 리테일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독립운동가 기억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립운동 100인 알리기 도시락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자랑스러운 여성 독립운동가 51인 도시락, 3탄으로 임시정부 요원 47명의 스티커가 부착된 도시락 등을 제작해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항일 활동 내용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GS 칼텍스는 독립서체 윤봉길과 독립서체 한용운 폰트를 GS 칼텍스 블로그인 미디어 허브에 공개하며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100명의 고객과 함께 2박 3일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홍구공원, 백범 김구 선생의 피난처였던 항주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둘러보는 독립운동 역사 해외 탐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LG 하우시스는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 복원을 지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세단장했으며 만해 기념관도 개보수했습니다. 2016년부터 독립유공자집을 개보수 지원하고 6.25 전쟁 해외 참전용사 대상 주택 개보수 지원 현충시설을 고치고 제8회 독도사랑 청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아약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드이자 최장수 브랜드인 활명수를 이용했습니다. 활명수는 살릴 활, 생명명, 물 숫자를 씁니다. 1897년부터 그 이름의 뜻대로 민중의 생명을 살리는 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아약품은 이런 활명수의 가치와 철학을 잇고자 해마다 활명수 기념판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며 물 부족 국가 어린이들을 돕는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국의 애민정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는 휴머니즘을 지닌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인 유한양행입니다. 현재 유한양행이 후원 제작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21세기 청년 독립단의 광복 뮤지컬 새벽이 온다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새벽이 온다는 1908년부터 광복 이전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촬영됐습니다. 과거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벗어나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게 된다는 내용을 창작했습니다. 배우 차지연 씨가 주연을 맡아 완벽한 노래와 연기로 극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21세기 청년 독립단은 독립운동가이자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기업 유한양행의 후원을 받아 이 시대의 애국과 동시대의 청년들의 주체적 삶을 응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화려한 불꽃을 마음에 품은 젊은 신지식인들에게 영혼을 불태우게 해줄 연료를 부어준 그들은 아직도 나라를 위해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즘 어떠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S건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족하는 당진형 뉴딜 제1호 사업인 RE100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김홍장 당진시장과 GS건설의 우무현 시장은 16일 오후 당진시청사에서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은 기업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인프라 사업은 외부 효과를 주는 중요한 간접 자본으로 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GS의 무한한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LG전자는 세계 권위의 디자인상인 IDEA 2020을 대거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IDEA 2020에서 총 10개의 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습니다. IDEA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힙니다. LG전자의 K-블리스 컨셉트 LED 사이니지는 브론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제품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고상,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에 이어 이번 수상을 포함해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수상했습니다. LG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장 노창호 전무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전자 분야에 삼성과 함께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분야에서 기술력과 탄탄한 고객층으로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LG전자가 이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점진적인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니치를 선점한 상황에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은 82분기 연속 흑자를 낸 초우량 기업이 되었습니다. 82분기 연속 흑자 기록은 500대 기업의 제약 바이오 업종 내 최고의 기록입니다. 연구개발비가 타 산업 대비 많이 투자되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꾸준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1위 제약사였습니다. 최근엔 다국적 제약사에 연달아 기술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엔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 YH14618을 미국 스파인 바이오 파마에, 그리고 11월엔 비소세포 폐암 신약 레이제티닙을 얀센 바이오테크에 기술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베링거 잉겔하임, 미국의 파마쇼티컬스에 기술 또한 이전했습니다. 앞선 5건의 기술 수출의 총 계약 규모는 약 35억 3,900만 달러, 한화로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의약품은 만들어지기까지 수년의 임상실험 과정을 거치며 수익 보장이 없이 천문학적 금액이 듭니다. 3단계의 시험이 통과되면 FDA 승인을 받기까지 12월에서 18개월이 걸리며 승인을 받을 확률은 70%입니다. 승인을 받고 8년에서 10년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특허가 사라지면 의약품 회사는 훨씬 싼 가격으로 시장에 약품을 출시하며 만료 후 매출액이 최대 80%까지 감소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유한양행의 실적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세계에 빛을 발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면 애국심을 하나의 조각으로 나누어진 퍼즐처럼 맞추어 가야 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독립운동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의 애정어린 애국 활동을 할 때 퍼즐이 완성을 하게 되어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처절하고 간절했던 시간은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선행을 한 애국 기업들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신을 잃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 기업 철학에 맞게 회사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 정신을 갖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